가수 나훈아 씨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렸습니다. 나훈아라는 가수 이렇게 썩 제 취향은 아니에요. 예. 화면에 보셨다시피 사실 이번 추석 연휴는요, 나훈아로 시작해서 나훈아로 끝났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한 가창력, 그리고 이 무대를 장악한 특유의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신드롬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안 했어요 소크라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예. 과거 꽤 수많은 명곡보다 이번 신곡 저 테스 형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 안지용 기자, 저도 그 수요일에 이 공연 보긴 봤거든요. 근데 꽤 인상적이긴 했는데, 사실 시청률면으로 봐도 그제 했던 이 스페셜 영상 모음입니까? 이것도 꽤 시청률이 잘 나왔습니까? 일단 본 공연의 시청률이 29%였고요. 스페셜 방송도 18%가 넘었어요. 29%면 어느 정도냐면요. 743만 명. 비유하면은 부산 인구 전체의 2배가 넘는 수가 전부 다 이 공연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왜 인기가 있을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죠. 근데 15년 만에 TV 출연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가수였고요. 두 번째, 28곡을 들려줬는데 듣다 보니까 웬만한 노래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인 겁니다. 이야, 나훈아가 정말 히트곡이 많구나라고 새삼 느꼈고요.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신곡입니다. 방금 들었던 이 테스 형이 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안지용 기자, 여기 화면을 좀 보면 이 KBS 제작본부장, 이 공연을 기획한 분과 안 기자님이 통화를 해서 좀 인터뷰를 한 걸 봤더니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 이후 공연 이후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지금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나훈아 씨 본인의 입장이거든요. 정작 본인은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고요. 이 공연 반응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기획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대 위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무대 위에서 베스트로 자신의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고 할 말을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있냐라는 게 이 기획자의 대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연락이 안 닿는다도 나훈아 씨 어울리는, 나훈아 씨 다운 네네.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 거예요. 근데 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돈 받으면 글쎄요, 방송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나는 제 사투리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는 개런티클에서 안 받으면 더 잘한다. 그리고 흐를류 행할행, 노래가 흘러가는 가수다. 유행가 가수라서 뭘로 남는다는 거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묻지 말아달라. 이게 기획자한테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15년 전에도 슈퍼스타였는데 15년 만에 TV에 세우려니까 도대체 개런티를 얼마 해줘야 될지 책정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물었더니 내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런 지하에 딱 자르면서 그 돈, 이 무대 완성도 높이는데 다 써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나훈아 씨의 이번 태도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유행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행가 가수 나는 흘러가는 사람이다. 왜 굳이 내 얘기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냐라고 오히려 반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뭘로 남기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공연 다시 보기 서비스가 없는 겁니다. 굳이 돌려보면서 내 얘기 자꾸 재해석하지 말고 보고 즐기고 느꼈으면 그걸로 됐다라는 게 나훈아 씨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죠. 안지영 기자 직접 이 기획자하고 통화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정말 이 정도까지로 신드롬일 거라고 그 기획자 스스로도 예상을 했다고 합니까? 대단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 5일 동안 연휴였는데 하루도 못 쉬었대요. 매일같이 전화 오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서 자기는 너무 지쳤다고 얘기하는데 그 끝에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모든 피로가 풀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을 시작할 때 나훈아 씨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 대중들에게,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나훈아 씨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이번 공연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기획자와 인터뷰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쭤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연예계 후배들의 극찬 말고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나훈아 씨 노래를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콘서트 부모님께 효도 티켓 끊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간다는 2030도 늘었다면서요? 아, 그래 크게 걱정이에요. 왜냐면요, 이번 공연 하기 전에도요, 나훈아 씨 공연 티켓이 일단 오픈됐다면은 3분 안에 싹 다 매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부모님 손잡고 갔다가 내가 팬이 됐다는 그런 2030이 많았는데, 이번 TV 공연을 보면서 진짜 무대 위에 나훈아는 어떨지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예. 나훈아 씨의 이 희소성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오히려 내려간 게 아니라 더욱더 공고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효도 티켓 끊어줘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재밌는 걸 나 혼자 나도 모르게 본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앞으로도 나훈아 씨 콘서트는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러면? 콘서트로 사람들을 만나겠다, 대중들을 만나겠다는 게 기본적인 나훈아 씨의 지론인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언택트 공연을 이번에도 펼쳤잖아요. 아무래도 대면 공연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훈아 씨가 어떤 모양의 공연을 펼치는지 그게 향후 언택트 공연의 하나의 또 이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특별 공연에서 나훈아 씨는 뭐 은퇴 계획처럼 진솔한 얘기도 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연 중에 한 이 발언이 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거든요.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대통령 본 적 없다. 국민이 힘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든지 내려올 자리나 시간 찾고 있다. 이제 내려와야 할 시간. 본인의 은퇴 얘기까지 조금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장차장. 근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결국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왜 이 발언이 울림이 있냐. 그 나훈아 씨 특유의 국민과의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테스 형의 가사 중에 정치가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행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를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인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 히트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 답답한 마음을 이 나훈아라는 가수가 잘 읽고 그걸 노래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연에서는 어떤 자신의 육성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고 집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심정,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방식이 마침 대통령과 어떤 이제 정치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휘발성이 큰 이 반향을 좀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훈아 씨의 말에 정치권 다시 한번 떠들썩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아전인수격 해석을 놔놨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줬고 제1야당에게 도가는 숙제가 분명해졌습니다. 국민과 손잡고 국민의 힘으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나훈아라는 가수를 이렇게 썩 제 취향은 아니에요. 나훈아 씨는 박범계 의원은 남진 씨 취향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결국 좀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뭐 본인을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를 정쟁으로 하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위로하는 자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지금 코로나 방역의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끌고 왔다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인들이 전혀 그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앞서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뭐 여든 야든 서로가 뭐 자기를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누구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봐서라도 그런 식으로 논쟁하기보다는 지금 뭐 그 70이 넘은 그 이제 가왕의 얘기들을 좀 뼈 아프게 듣고 이렇게 코로나19 그에 대응해서 성공적으로 방역 대책에 호응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함께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 연휴에 꽤 유명해진 노래 테스형을 소환한 사람 또 있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그런데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군주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썼나 봐요. 옛말에 식자우환. 나도 그걸 몰랐으면
배운 게 죄야. 계몽군주라고 말하는 게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계몽군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소크라테스 이번 추석 때 꽤 바빴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나훈아 씨의 소크라테스와 유시민 이사의 소크라테스 비교가 되는 건지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참 씁쓸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계몽군주형 이런 노래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지금 유시민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계몽군주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은 바로 소크라테스를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인 사람들이다. 예전에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나중에 독배를 마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소피스트들의 이제 고발에 의해서 독배를 마셨는데 바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언제 소크라테스가 의용지식이었나요? 이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이 스스로가 의용지식이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저렇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어쨌거나 이번 연휴 때 소크라테스는 나훈아 씨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모든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나훈아 신드롬 얘기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